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저는 모델 Y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 명의로 장기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기 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트 견적은 보증금, 선납금, 그리고 대여기간, 프로모션 이런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월 대여료가 측정이 되고 총 구매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렌트카를 인도받는 시기에 나오는 차량이 어느 지역에 보조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견적서는 여러가지 상황과 렌트 회사마다 다른데요, 당연히 보증금이 많아질수록 월 대여료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여러가지 경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게 합리적인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대여료 곱하기 대여기간 더하기 선납금 더하기 인수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총 구매 비용이 나오는데요, 나는 보증금을 넣었는데요,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이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굳이 포함하자면 월 대여료 곱하기 대여기간 더하기 선납금 더하기 인수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더하면 총 구매 비용이 나옵니다. 굳이 보증금은 계산에 안 넣는 게 계산하시기에는 편하실 겁니다. 여러가지 견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총 구매 비용을 따져보면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러분도 직접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접 구매하는 것과 렌트를 했을 때 비용을 비교하고 싶다면 우선 앞에 알려드렸던 렌트 견적을 먼저 뽑으시고요, 직접 구매했을 경우에는 차량 가액 마이너스 보조금, 보조금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보조금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와 내가 비교하기 위해서 렌탈 하려고 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뭐 36개월이면 3년, 48개월이면 4년, 60개월이면 5년, 보험료는 보통 1년치를 산정하니까 보험료 곱하기 대여 연수를 우선 곱해 두면 됩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납부를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140만원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게 차량 가액 7%에 마이너스 140만원을 해서 이 세 가지의 금액을 합산하면 직접 구매 비용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위의 계산을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방법이고요, 카드 할부, 리스를 할 경우에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 이자 비용도 계산을 해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까지의 금액과 렌트 금액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내심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렌트카 같은 경우는 보통 매월 들어오는 물량이 있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렌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8월 18일 날 계약을 해서 9월 4일 날 차량을 인도받았는데요, 약 3주 정도 걸렸는데 굉장히 빨리 받은 거예요. 테슬라 차량은 유난히 사람 애간장을 태우기로 유명한데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나오지도 않고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번 분기에는 나올까? 지금 오고 있는 배에는 내 차량이 있을까? 이런 조바심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슬아슬한 지역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 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장기 렌트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크겠지만 저는 차를 빨리 받고 싶었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가 싫었습니다. 보조금이 다 소진되면 추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이런 거 따지고 막 골치가 아픈데, 그냥 저는 그렇게 골치 아플 거면은 차량을 5년 타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500만원, 한 달에 한 8, 9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차를 빨리 받고 빨리 타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아니, 렌트카 회사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얘네 너무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야? 렌트카 회사가 6천만원짜리 차를 빌려주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8월 18일 날 담당자를 만나서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와 함께 모바일 연동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모바일 연동 동의서는 나중에 차량이 나왔을 때 테슬라 앱 키 등록을 스마트폰에다 하는데요, 렌트카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권은 렌트카 회사에 있지만 차량은 제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앱 권한을 저한테 줍니다. 이때 필요한 동의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언제 나오냐 여쭤봤을 때 9월 중순쯤 입고가 된다고 하셨고요, 저는 9월 중순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KC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같은 렌트카 회사에서 장기 렌트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올려주시는데 9월 초에 차가 입고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마침 담당자로부터 차량 번호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차량 번호가 배정이 되면 이제 테슬라 앱키 등록을 하는데요. 이때 미리 만들어둔 테슬라 계정을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담당자가 앱키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등록이 완료가 되면 그때 테슬라 앱을 실행했을 때 제 차가 앱에 보입니다. 그때의 설레임은. 그리고 렌트카 회사 자체에서 우선 신차 검사를 하는데요. 뭐 꼼꼼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신차 검수를 한 다음에 탁송기사 배정을 한 뒤에 차가 제가 있는 곳으로 탁송이 되는데, 제가 이용한 곳은 롯데 장기 렌트카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캐리어 탁송이 아니고 로드 탁송으로 기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내 차는 아니에요. 일단은 롯데 렌트카 회사 차인데 이 새 차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거리로 운전을 해서 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조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해서 차량을 받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롯데 렌트카에서는 서비스로 틴팅을 넣어주거든요. 1열, 2열, 전면, 후면 이렇게 다 넣어주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뺀다고 해서 그냥 안 받는다고 해서 나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안 받는다고 해서 뭐 월 대여료가 많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한 4,000원, 5,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렌트를 15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빼려고 했지만 서비스를 제외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해서 담당자분이 인천에서 또 원주까지 오셔야 되니까 일단 담당자님을 믿고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빼고 내 돈 들여서 틴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는 롯데 렌트카에서 서비스로 해주었던 틴팅을 다 제거를 하고 새로 틴팅을 했습니다. 제가 우선 3년을 대여해서 타고 다니고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더 길게 타고 다닐 건데, 이왕 오래 타고 다닐 거 제가 원하는 틴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감을 정말 개똥같이 해놨습니다. 틴팅은 창문의 크기를 따라서 이렇게 쉐이빙이라고 해가지고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거든요. 잘라주거든요. 하지만 그 서비스는 쉐이빙은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냥 창문 크기에 맞춰서 붙이고 칼로 커팅을 합니다. 근데 그 커팅면이 다 보여요. 어떤 데는 모자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심지어 넘어가는데도 안 잘라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출장 서비스로 다 AS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2열이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2열 창문은 조금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과 2열에 농도 차이가 있는데, 이 농도를 다르게 해줘야지만 밖에서 봤을 때 일체감 있게 창문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 틴팅 같은 경우는 모든 창문의 농도를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받아봤을 때 창문의 농도가 다 달라요.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거를 하고 다시 틴팅을 맡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새로 한 틴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FSD 구매 후기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 장기 렌트로 테슬라를 이용하더라도 FSD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차량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 코리아에 전화해서 ARS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구매 링크를 보내주고 그 링크를 통해서 FSD 905만원을 결제하면 테슬라 앱에 FSD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간단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후기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인수하지 않고 반납했을 경우에 전부 다 순정으로 돌려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기능을 추가했는데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순정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하네요. 저는 어차피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해서 바로 팔거나 하면 되니까 우선 지금 오토 프렁크 작업은 해놨습니다. 오토 프렁크는 정말 있으면 개꿀. 그 외에 앰비언트나 뭐 여러가지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순정으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저는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차저는 테슬라 앱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뭐 간혹 가다가 렌트카니까 렌트 회사가 내주냐? 절대 아니고요. 테슬라 계정을 만들 때 거기에 카드를 등록하잖아요. 거기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따박따박 잘 되고요. 혹시나 슈퍼차저에 꽂았는데 안 되더라, 결제 금액이 안 날라오던데? 언젠가는 날라옵니다. 나중에 모았다가 날라오거나 월말에 날라오거나 절대 떼먹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테슬라 계정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 렌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